자, 봅시다. nx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곱은 6의 배수여야 된다 그랬어. 그럼 6이라는 것은 소인수가 2랑 3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소인수 2랑 3을 가지고 있는 얘랑 얘가 이제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데, 얘들아 잘 봐.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 지금 내가 풀어주는 방법이 약간 풀이가 길 수는 있으나 이게 진짜 개 깡패처럼 풀 수 있는 풀이거든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막 3, 4 가질 때, 4, 6 가질 때, 6만 가질 때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 3, 4, 6에다가 제한 조건을 다 걸어버리는 거야. 이따 내가 47번도 이렇게 풀어줄 건데, 여기다가 제한 조건을 다 걸어버리는 거야. 봐봐. 일단 6만 가져도 집합 x는 모든 원소의 곱이 6이 되겠지. 3, 4는 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게. 근데 6 가지고 3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6 가지고 4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6, 3, 4를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맞아요? 이런 식으로 제한을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케이스를 나눌 때 막 이딴 식으로 나누면 안 돼요. 이렇게 나누면 안 돼. 다른 원소들에도 제한을 걸어야 돼. 안 그러면 여기 오지게 겹치는 애들이 생겨. 환장해요, 풀이가. 근데 어쨌든 하나 더 있는 것 같지? 5번째 경우. 3이랑 4랑 6 중에서 3, 4 갖고 6 안 가져도 되잖아.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갑시다. 1번 말고 여기 2, 3, 4부터 해볼 거거든? 3, 6을 뽑아서 일단 x의 준 상태를 가정하자는 거야. 4는 안 넣을 거고. 지금 요 두 번째 거 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 원소 뭐랑 뭐 남았어? 5랑 7 남았죠. 이 5, 7은 여기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즉 5, 7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x의 개수가 됩니다. 여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되겠어요? 그러면 4, 4, 16개지. 근데 요거 봐봐. x의 원소 6을 주고 3, 4는 안 넣을 거고 여기 있는 5, 7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이제 x를 만들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4개의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공집합 5, 7, 5, 7 뭐 이런 식으로. 맞죠? 근데 이건 안 돼요. 왜 안 될까? nx가 2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19개입니다. 질문 잘했다. 14번 봅시다. 뭐야? 오늘 공사한단 말 없었는데? 올라가서 조지고 올까? 아니야. 올라가서 조지다가 조져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참을게요. 공사하는 아저씨들 또 힘도 세가지고 안 돼요. 지은이 책 제일 늦게 받았잖아. 그 너만 컬러 내야겠죠? 앞장이. 자, 14번 봅시다. A가 1, 2, 3, 4, 5, 6, 7이고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 이런 거 잘 읽어주시고, 자,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 X 이렇게 읽는다 그랬어. 합을 보통 S라고 읽어요. 이게 이제 썸이라고 읽는 거야. 그래서 sum of X 이런 뜻이에요. S, X의 최대값은 하고 물어봤지. 자, S랑 1, 2, 3이랑 지금 교집합하면 2만 나온다는 얘기는 이 집합 X가 1, 2, 3 중에서 잘 들어. 2는 갖고 1, 3은 못 갖는다라는 걸 얘기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4, 5, 6, 7을 이용해서 집합 X를 만들어 주는데 이제 이 sum of X의 값이 홀수여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미 짝수가 들어있지. 그럼 나머지 원소의 합은 몇이어야 될까? 홀수여야 될까? 짝수여야 될까? 홀수여야 돼. 이 나머지 원소의 합이 홀수여야 돼요. 여기다 1을 딱 더하면 홀수가 되잖아. 맞지? 그럼 이제 4, 5, 6, 7 가지고 할 건데, 4, 5, 6, 7 가지고 할 건데, 너네 더해서 홀수가 되려면은 홀수가 몇 개 있어야 되는 줄 알아? 홀수가 홀수개 있으면 돼. 말이 좀 어렵죠? 홀수가 홀수개 있으면은 짝수구나. 홀수가
뭔 소리야? 홀수가 홀수에 있으면 돼. 내 말 이해돼요? 홀수가 홀수에 있으면 홀수야, 더했을 때. 알겠어? 그럼 5랑 7 중에서 하나만 가져야 되는 거지. 이해돼요? 5랑 7 중에서 하나만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럼 봐봐. 5는 같고 7은 안 같는 경우, 5는 안 같고 7은 같는 경우를 세는 거야. 그럼 내가 5, 7에도 지금 제한 조건을 걸어버렸지? 그럼 자유로운 원소는 뭐밖에 없는 거야? 사랑무. 이렇게 해요. 총 8개가 될 겁니다. 아, 뭐야. (2는) 같고 1, 3은 안 같고. 아, 얘들아 미안해. 최대값 찾는 거네. 맞죠? 최대값 찾는 거니까 최대값 찾으시면 돼. 7 들어가고 여기에 4랑 6까지 들어가면 되겠지. 17에다가 2까지 해서 19입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잠깐만요. 지금 보기를 보면 6, 8, 10, 12, 14 몇 개 안 되죠? 다 셀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지금 1이랑 1이랑 교집합을 했더니 공집합이 아니래. 그럼 이거 문장으로 쓰면 이런 얘기거든. 내가 솔루션 2개 줄 거야. 잘 봐. 자기는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판단해봐요. A가 1, 2 중 적어도 하나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정보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전공법으로 그냥 갖다 박아버리면 제한 조건을 이렇게 걸어버리는 거야. 1만 가져도 되고 2만 가져도 되고 둘 다 가져도 되고. 알겠어요? 요 1번, 2번 케이스를 얘들아 잘 들어요. 요 1번, 2번 케이스를 이렇게 1만 같게 2만 같게 이렇게 쓰면 여기서 겹치는 게 생겨. 이게 좋을 거야. 1 갖고 2 안 갖게, 2 갖고 1 안 갖게 이렇게 제한 조건을 같이 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봐봐. 이 자유로운 원소가 뭐야? 3이랑 4죠. 여기다가 3, 4 갖다 박으면 돼요. 3 넣고 4 넣고 3, 4 넣고 공집합 만들고 해가지고 집합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돼요? 이렇게 해서 12개입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일단 U의 부분집합 전체 개수가 16개거든요. 근데 1, 2 중에 적어도 하나를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정반대말은 뭘까? 1, 2가 모두 없는 거. 그러니까 지금 1, 2가 모두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반대로 1, 2를 포함 안 하는 부분집합을 구해보는 거야. 어떻게 구하면 돼? 3과 4 가지고 돌려버리면 되죠. 이렇게 생긴 거. 그러니까 16개의 부분집합에서 이 4개 빼놓고는 나머지가 1, 2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를 그냥 이렇게 끝내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경우의 수를 할 때 적어도가 포함되어 있으면 케이스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전체에서 반대편을 빼버린다.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여사건. 그렇죠? 이런 방법도 있고. 자기 스타일은 뭔지 한번 보세요. 지연이 이해돼요? 지민이 이해되고 있어요? 다음 40번 봅시다. 누가 30대 아저씨 목소리를 내죠?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건 쌤이잖아. 나는 40대예요. 18 안 됐어요? 곧 40대예요. 아, 진짜 인생 족같다. 벌써 나이가 와. 이게 뭐야? 자, A-B, 그 다음 B-A. 그 다음 A 합집합, B 여집합, 바깥쪽이지. 그럼 남는 거 1, 2, 3, 4, 5, 6, 7, 8, 9, 10까지? 집합 A의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 A 원소의 개수 5개니까 2의 5승, 32개입니다.
자, 41번 봅시다. 하준이 다 풀었니? 질문할 거 없어? 풀었는데 뒤쪽 부분에 지워. 아, 그래? 일단 같이 보자. 자, 전체 집합 U가 12하의 자연수라 그랬고 A가 1, 2, 3, B가 4, 5, 6이래. 그럼 지금 A와 B는 우리가 서로소라고 부르는 거죠? 자, A에서 X를 빼면은 공집합이 된대요. 그럼 뭐냐? A 원소 1, 2, 3을 X가 다 뚜까 팬 거야. 그죠? 그래서 X는 일단 1, 2, 3을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랑 X랑 교집합하면 공집합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4, 5, 6은 X가 안 갖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 자유로운 원소가 몇 개 있니? 7, 8, 9, 10 4개 있죠. 7, 8, 9, 10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집합 X를 만들 테니까 답은 16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47번 봅시다. 이거 이제 잘 봐. 내가 어떻게 푸나 봐요. 너네 어차피 선택 과목도 다 확률과 통계지. 그럼 확률과 통계 제일 어려운 문제가 28, 29, 30에 나오는데 그 세 문제 중에 하나가 경우의 수거든? 경우의 수 문제 되게 어려워. 생각보다 어려워. 근데 내가 지금 드리는 관점을 갖고 계시면 정답률 100%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조금 걸리는 단점이 있어. 자, 보자. 자, 전체 집합 U가 1, 2, 3, 4, 5래. 그 다음에 두 부분 집합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1, 2, B가 2, 3, 4야. 자, 근데 봐봐. A랑 교집합했는데 공집합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X는 1, 2 중 적어도 하나를 가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집합 B랑 했는데 공집합이 안 나왔다는 얘기니까 2, 3, 4 중에 적어도 하나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이제 처음에 케이스를 어떻게 나눌 거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겹치는 원소가 있죠. 누구? 2. 그러니까 X가 2를 가지면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거야. 1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3, 4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5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요. 그럼 얘는 X에 2를 넣어놓고 시작하는 거고, 얘는 X에 2를 안 넣고 시작할 거니까 여기서 구한 부분집합의 개수랑 여기서 구한 부분집합의 개수는 일단 겹치는 건 절대 없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봐봐. 2를 가졌어요. 그럼 1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돼요. 3, 4는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돼요. 5는요? 당연히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돼요. 그러면은 2를 갖게 되는 순간 1, 3, 4, 5는 자유로운 원소들이 되지. 거기가 1, 3, 4, 5들 여기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만들 거니까 X의 개수가 이렇게 일단 16개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 다음 봐봐. 이제 얘가 문제야. 만약에 X가 2를 안 갖잖아? 2를 안 갖잖아? 그러면 반드시 1은 가져야 돼요. 3, 4는요? 적어도 하나는 가져야 돼. 그럼 내가 이제 제한 조건을 어떻게 걸어? (1은) 무조건 가져야 되고, 그죠? 3, 4는요? 둘 중에 하나만 가져도 되는 거고, 또 둘 다 가져도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하시라고요. 제한 조건을 이렇게 걸어버리라고. 알겠어? 그럼 봐봐. 2 안 가질 거고 1, 3, 4에 제한 조건 걸어놨으니까 모든 경우에서 자유로운 원소는 뭐밖에 없어요? 5밖에 없죠. 그래서 5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집합 X를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6개. 그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22개. 틀리면 쪽팔리는데 맞았어요. 22개예요. 이해돼요? 잊지 마세요. 49.
좀 천천히 풀어야 되는. 자, 원래 공식에 보면 여기 NA 교집합 B가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얘가 없네. 그죠?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 집합 C까지 있어. 그럼 봐봐. 일단 A와 B가 서로 소인 상태잖아. 벤 다이어그램 어떻게 그려주시면 되냐면요. C는 A랑도 B랑도 공통 부분이 조금 있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갑시다. A 합집합 C랑 B 합집합 C랑 교집합을 찾아볼 건데, 뭐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이 A 합집합, 아니 C 합집합을 이렇게 묶어버리는 방법도 분명 있긴 있어. 자기가 연산 법칙이 귀찮다 하면 그냥 A 합집합 C랑 B 합집합 C를 색칠해가지고 겹치는 부분을 보셔도 돼요. 이 크로스된 부분이 지금 어디예요? 가운데 C죠, C. C. 그래서 이게 이만큼이 그냥 NC야, NC. 요게 2 곱하기 NB-C여야 된대. 그 다음에 B 합집합 C가 12개래요. 이만큼이 지금 12개인 거죠. 이만큼이 지금 12개인 거죠. 그럼 봐봐. B-C는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지. 맞죠? 그러면 전체 12에서 C가 가진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이 B-C라고 쓸 수 있거든요. 이해됐어요? 12개에서 C가 가지고 있는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얘 표현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12-NC 이렇게 했어요. 됐어요? 됐어요? 요게 이거야. 계산하면 24G.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N이죠. 넘어가면 3N이죠. 굿. 나눠주면 이제 NC가 8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51번 봅시다. 다들 열심히 잘 풀어오셨네. 자, 은행 A 또는 은행 B를 이용하는 고객 중 남자 35명과 여자 30명을 대상으로 두 은행 A, B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은행 A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와 은행 B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의 합은 82이다. 우리 이렇게 표현해 놓을까요? 사람 한 명 한 명을 원소라고 보시고, 자, 두 은행 A, B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남자 고객 수와 두 은행 A, B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여자 고객의 수는 같다. 이 고객 중 A와 은행 B를 모두 이용하는 여자 고객의 수는, 이거 겁나 어렵네? 이거 왜 질문 한 명밖에 안 했냐? 자, 일단 이 문장도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거든? 은행 A 또는 은행 B를 이용한다라는 건 뭐야, 얘들아? 요만큼을 다 조사했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일단은 A 합집합 B도 문제에서 준 거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교집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암산 좀 해보시겠어요? 여기서 교집합 빼면 얘죠. 무슨 소리야? 여기서 교집합 빼면 얘죠. 맞죠?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내가 암산을 못해서 안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산하는 건드라는 얘기야. 그럼 이거 17이죠, 17. 자, 그럼 지금 벤 다이어그램이 여기가 17이고 전체적으로 65여야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더해서 몇이 되면 돼. AB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남자 고객 수랑 AB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여자 고객 수가 같다 그랬으니까 남자 고객 수랑 여자 고객 수를 제가 X라고 두면요. 한 은행만 쓰는 여기랑 더 했을 때 EX가 되지 않겠니? 진짜 이해돼? 이해돼요? 어차피 한 은행만 이용하는 남자 고객 X명은 여기에 흩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 한 은행만 이용하는 여자 고객 X명도 여기에 이렇게 흩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남자 고객, 여자 고객 전체를 딱 더해주면 EX가 되지 않겠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65에서 17을 빼버리면 되겠네. 8이냐? 48? 그럼 X 몇이에요? 24. 오케이? 그러면 남자 고객, 여자 고객이 어떻게 흩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여자도 24명, 남자도 24명 여기 들어있는 거야. 근데 여자가 총 몇 명이야 지금? 30명. 이 가운데 여자 6명 있는 거야. 끝. 괜찮아요? 됐죠? 좀 특이한 문제였습니다. 요 A-B랑 B-A를 또 분할해 놓은 좀 특이한 문제였어. 자, 53번 보시죠.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문제집 A, B, C의 구매 여부에 대한 조사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자, A와 B를 모두 구매한 학생은 15명, B와 C를 모두 구매한 학생은 12명, C와 A를 모두 구매한 학생은 11명. 자, 기호로 이렇게 써놓자. 모두 구매했다라는 건 교집합 맞겠죠? 자, A, B 중 적어도 하나를 구매한 학생이 55명이라는 거는 A, B, 그 다음 A, B 둘 다 포함해서란 얘기니까 합집합이야. 여기까지 되세요? 그럼 여러분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면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NA 플러스 NB가 나옵니다. 55에서 15를 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A 합집합 B가 뭔데?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잖아. 아이고 반대구나. 여기다가 NA 교집합 B를 더해주면 NA 플러스 NB가 되죠. 여기는 55랑 15를 더하시면 NA 플러스 NB가 만들어져요. 되겠어요? 되겠죠? 여기서도 NB 플러스 NC를 찾을 수가 있어. 54에다가 12를 더하시면 돼. 66인가? 여기서는
NC 플러스 NA를 구할 수가 있어요. 51에다가 11, 62인가? 그럼 이걸 다 더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2배의 NA, NB, NC가 나와. 766 더하면 12, 192네. 그럼 이렇게 뜩뜩 나눠주면 이쪽이 96 아닙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수학 문제집 A를 구매한 학생 수, 즉 NA를 물어본 거거든? 맞아요? 내가 A, B, C의 합을 알아. 근데 이 NA가 궁금해. 이 NB랑 NC 날리면 되죠? 여기 마지막 식에서 이 두 번째 식을 빼는 겁니다. 그럼 좌변은 NA만 남고 이쪽은 30이 남겠지. 그래서 답이 30이야. 33이요? 192가 아니에요. 198이군요. 여기 99네. 그럼 99에서 66 빼면 33명이죠. 수원아 고맙다. 집중을 잘하고 있군. 됐어요? 됐죠? 근데 얘들아, 이 문제에서 우리 이거 한번 찾아볼게. 아, 안 된다.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모르는구나. 됐어요. 자, 넘기시고 56번 마지막 질문이네요. 56번 봅시다. 이 저번 시간에 했던 느낌을 한번 잘 살려보자. 자, 어느 학급 전체 학생 30명 중 A를 방문한 학생이 17명이고 B를 방문한 학생이 15명이래. 이 학급 학생 중에서 지역 A와 지역 B 중 어느 한 지역만 방문한 학생 수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M. 그래서 MM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의 관심 대상은 이 A-B나 B-A이긴 하지만요. 저번 시간에 이 가운데 교집합을 최대 최소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찰을 했죠. 여기를 최대 최소로 만들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왼쪽이랑 오른쪽도 최대 최소인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한번 풀어볼 거야. 물론 얘가 최대일 때 얘가 최대일지 최소일지는 몰라. 봐야 돼. 최소일 것 같긴 한데. 우리 교집합 최대로 만드는 방법 저번 시간에 배운 거 뭐예요? 원소의 개수가 작은 애들을 안에다가 다 넣어주기로 했죠. 그럼 바깥에 2명, 여기 밖에 13명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최소값 구하는 방법. 너네 얘네 둘이 지금 더하면 몇이니? 32죠? 근데 전체 학생 수 몇 명이야? 30명. 그럼 2명이 넘치네? 그죠? 그 넘치는 2명을 어떻게 해주기로 했어? 이렇게 가운데다가 쏙 넣어주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17에서 2명 제외한 15명이 여기 13명. 딱 30이 되고, 이때는 바깥에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거 보자. 한 지역만 방문한 학생 수. 여기서 뭐니? 15랑 13. 오, 꽤 크지? 여기선 한 지역만 방문한 애들 누구니?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2명. 알겠어요? 곱해요. 56입니다. 되겠어요? 봐봐. 안쪽을 작게 만들면 바깥으로 사람이 몰리는 거고, 안쪽을 크게 만들면 안쪽이 들어갔으니까 바깥쪽에 사람이 적은 거야.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끝. 잘하셨어요. 57이요? 잠깐 볼까? 그렇죠. 비슷하겠죠. 거의 비슷하네.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58번 같이 했죠, 우리.
꼭 한번 다시 보시고, 자, 명제 펴봅시다. 교재에 쪽수를 안 적어놔가지고 내가, 갔다 와. 교재에 쪽수를 안 적어놔가지고 니네가 펼치기가 좀 힘들겠네. 여기 펴봐요. 자, 명제단원도 마찬가지 여러분. 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야. 이 내신을 쳐야 되니까 모든 걸 다 정확히 알아야 되겠지만 지금은 수능 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조건이랑 진리집합이 이제 무슨 뜻인지는 좀 알아야 돼. 아시겠죠? 자, 미지수 x값에 따라 참거짓이 결정되는 문장이나 식, 요걸 이제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고요. 참거짓 판단이 안 되는 애들이야. 그 다음 집합 U의 원소 중에서 조건 P가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해. 요거는 여러분 예제를 좀 써놓으시면 돼요. 자, 전체 집합이 1, 2, 3, 4, 5인데 조건 P가 X는 2 이하이다. 야. 알겠어요? X는 2 이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모르지. 이게 1이면 참이고 2면 참인데 3, 4, 5면 뭐야? 9라지. 그러면 집합 P는 뭐야? 1 이하. 이 조건을 참이 되게 만드는 X값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조건 P라고 하고 이걸 진리집합 P라고 해. 자, 이 정도면 안 헷갈리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명제와 조건의 부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썼죠? 자, 얘는 명제 P에 대하여 P가 아니다를 P의 부정이라고 하고 기호로 물결 P라고 써요. 읽을 때는 not P라고 읽으시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내가 not P를 한번 만들어 볼게. 가 아니다 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부등호를 이렇게 뒤집으셔도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요 2보다 크다 있죠? 2보다 크다에 우리 진리집합 한번 써볼까? 3, 4, 5. 아까 적었던 진리집합 P랑 무슨 관계가 있어? 반대. 여집합이죠. 그래서 이 부정의 진리집합은 P 여집합이 됩니다. 이따가 할게요. 자, 여기 1번의 별표. P가 참이면 나피는 거짓이고 P가 거짓이면 나피는 참이야.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쓰여요. 진짜 많이 씁니다. 이건 잘 하셔야 돼. 그 다음 나피의 부정은 P야. 왜냐면 여집합이 여집합하면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써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P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할 때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다 라는 아까 설명한 문장이 들어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별표 칩시다.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10 이하의 자연수야. 근데 조건 P를 라고 쓰고 조건 Q를 라고 써볼게. 그럼 제가 이제 P 또는 Q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 맞죠? 맞죠? 그럼 봐봐, 얘들아. 또는이라는 건 왼쪽에 있는 문장이랑 오른쪽에 있는 문장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야. 2와 6 사이에 있거나 4와 8 사이에 있는 원소들이면 다 이 문장을 참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럼 원소 한번 뽑아보자. 진리집합. 2, 3, 4, 5, 6, 7, 8 이렇게 되겠네. 맞죠? 이게 뭐니? P랑 Q의 합집합이죠.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이 또는을 연결해서 만들면은 진리집합이 P 합집합 Q야. 알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찰을 좀 해볼 거거든?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 근데 잘 모르겠어서 부정의 진리집합은 여집합이다라는 걸 한번 이용해 보려고. 이거 우리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배웠던 거죠. 여집합 기호가 P랑 Q에 분배되고 나서 이 컵이 어떻게 돼야 돼요? 뒤집어져야 돼. 자, 이걸 문장으로 다시 바꿔볼게. 얘 뭐게? not P. 얘 뭐게? not Q. 그 다음에 교집합은 그리고라고 바꿀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P 또는 Q의 부정은 not P 그리고 not Q입니다. 여기 있어요. P 그리고 Q도 증명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설명 안 할게요. 중요한 것은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고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자, 모든이나 어떤 이 있는 명제 보지 마시고요. 문제로 보겠습니다. 이따가. 자, 넘겨서. 자, 27쪽으로 오세요. 미안한데요. 26쪽 잠깐 다시 봐요. 정말 중요한 거 설명 하나 안 했네. 자, 이렇듯 조건은 자기 단독으로는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어. x가 2와 6 사이에 있니? 몰라요. 1이면 불하고 2, 3, 4, 5, 6이면 참이고 7, 8, 9, 10이면 이게 또 거짓이거든. 맞죠?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명제들은 두 조건을 if라는 접속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합쳐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어요. 나 써볼게, 문장. 잘 들어봐. 이렇게 되는 거지. 얘들아, 지금 가정에 x가 몇과 몇 사이에 있다 그랬어? 2와 6 사이에 있다 그랬어. 그럼 내가 이 원소들을 전체 다 살피는 거야? 아니야. 요만큼만 보는 거야, 요만큼만. 알겠어요? 그럼 얘네들이 2와 7 사이에 있니 없니? 있어요. 다 2와 7 사이에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거 참이야. 알겠어요? 앞으로 이런 P면 Q이다라는 문장을 용어, 기호로 P 화살표 Q라고 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내가 PQ를 살짝 바꿔볼게. 여기 봐. 요거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보세요. 왜 거짓이죠? 6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6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잘했어. 아니 2와 6 사이에 있는 x들이면 그러니까 요만큼이면 다 2와 5 사이에 있니? 하고 봤는데 와 6이 안 되잖아. 맞아요? 이때 우리가 6을 발례라고 합니다. 이 문장이 구라인 걸 밝히는 예. 알겠어요? 엄청 중요하거든요. 자, 다시. 명제 P와 살표 Q가 참이려면은 앞에 있는 조건이랑 뒤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 간에 이런 포함 관계가 있으면 참이에요. 근데 지금 얘는 진리집합 P랑 진리집합 Q가 이런 포함 관계가 없죠. 왜?
6이 삐져나오잖아. 이러면 구라예요. 알겠죠? 그리고 항상 반대 6은 P-Q가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 중요한 건 P와 살표 Q가 참이려면 요렇게. 그리고 앞에 있는 거 우리가 가정 결론이라고 하거든요. 가정이 결론에 싹 다 잡아먹혀 있어야 참이 돼요. 알겠죠?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참거짓을 판단할 때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들어봐. 약간 가벼운 느낌으로 내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너네 이게 명제 배우기 전에는 애들이 잘해. 봐봐. 얘네 봐봐.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x는 1보다 크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왜 거짓이죠? 1 때문에. 1 때문에. 그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1보다 크니? 아니 1은 안 되는데? 1은 1보다 크거나 같은데 1보다 크진 않잖아. 그래서 1을 우리가 반례라고 해요. 알겠어요? 이렇게 그냥 판단하는 거야. 근데 문장이 어려워지면 앞에 있는 진리집합이랑 뒤에 있는 진리집합이 포함관계를 보는 거고. 자, 봐.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x가 1보다 크면 이라는 건 1보다 큰 놈만 보세요 라는 거고 1보다 큰 놈들은 다 1보다 크거나 같잖아. 이거 참이야. 봐봐. 아직 안 끝났어. 또는 원소는 골라봐요. 2번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 1은 왜 안 돼? 야 이건 비오신이야. 가정도 만족을 못 시켜. 그치? 날려. 루트 2. 일단 가정을 만족시키네. 오케이, 그럼 판단 대상이긴 해. 근데 2보다 커, 작아요? 작죠? 그러니까 구라가 되는 거야. 이게 답이야. 이건 왜 안 돼? 이건 1보다 크기도 하고 결론에도 만족이 되잖아. 그러니까 2 넣으면 이게 참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걸 구라인 걸 밝히는 얘는 얘가 되는 거지. 맞아요? 이거 니네 1년 선배 잠기고 있죠? 1번 문제였어. 애들 다 틀려왔어. 다 틀린 건 아니고 잘하는 놈들이 이걸 틀려왔어. 니네 1년 선배 장기고 문제들이었어 이게. 근데 아직도 기억하잖아. 맨날 이지랄만 하니까 이런 당연한 문장도 발리를 못 찾아왔더라고. 어쨌든 그래. 자 27쪽 펴시고 제가 27쪽 설명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좀 좋으시네. 쉬는 시간 좀 빨리 들 테니까 잠 깨고 와. 자, 명제 P면 Q에다가 있으면은 가정과 결론을 뒤바꾼 걸 우리가 역이라고 하고 가정과 결론을 부정해서 뒤바꾼 걸 대우라고 합니다. 자, 대우의 별표 치시고 대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명제와 그 대우의 참 거짓은 서로 같아요. 참이면 참이고 거짓이면 거짓이야. 자, 그래서 대우가 중요한 거야. 자, 증명할 거야. 너는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가정의 진리집합 P와 결론의 진리집합 Q 사이에는 어떤 포함 관계가 만족된다고 방금 배웠어요.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랬죠. 위에 게 참이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럼 너네 P 여집합이랑 Q 여집합은 서로 어떨까? 이렇게 P가 안에 들어있을 때 P 여집합이랑 Q 여집합 중에 누가 커요? P 여집합이 더 크죠? Q 여집합을 먹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소관계가 바뀌어.
그러면 낫Q랑 맞잖아. 낫Q랑 낫P랑 이렇게 화살표를 이으면 여기 참이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당연히 대우는 참인 거야. 아시겠어요? 이해돼요? 오케이. 좀 가볍게 하고 있어서 걱정이 되긴 되네. 여기까지 돼? 그럼 봐봐. 이 대우를 왜 쓰냐고. 이 대우를 왜 써? 잘 봐요. 자연수 XY야. 좀 적절한 예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들어봐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더해서 홀수면 XY 중 적어도 하나는 홀수야? 봐봐. XY 중 적어도 하나는 홀수라는 건 둘 중에 하나만 홀수일 수도 있고 둘 다 홀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너네 둘 다 홀수 더하면은 이거 홀수 되니? 그래서 이건 구라야. 근데 왜 구라니? 하고 물어보면 이거 증명할 수 있겠어요? 꽤 문장이 길어질 거거든? 그쵸? 이럴 때 대우를 쓰는 거야. 가정에 있는 문자식보다 결론에 있는 문자식이 조금 간단할 때 x 플러스 y보다는 xy가 간단하잖아요. 이때 우리가 대우를 써요. 적어도의 반대말, 우리 아까 여사건에서 배웠지. 적어도의 반대말 뭐지? 모두 다. 이렇게 결론을 부정해서 가져가고 얘를 부정해서 가지고 오는 거야. 어씨 뭐야? 왜 참이 되냐? 나중에 합시다. 알겠죠?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해줄게. 여기 봐봐. 이렇게 해줄게. 자, 일단 참이야 거짓이야? n제곱, 자연수 n의 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이 참이야. 자연수 n제곱 중에 3의 배수 뭐 있어? 니네들이 알고 있는 제곱수 생각해봐. 1, 4, 9, 16, 25, 36 이런 거 생각해봐요. 제곱수 중에서 3의 배수인 애 누구 있어요? 36 또 그 전에 9 또 36 다음 거 81 맞죠? 81 제곱 전에 뭐야? 9 36 제곱 전에 뭐야? 6 9 제곱 전에 뭐야? 3 얘가 3배수면 그 전도 3배수야. 이거 증명해야 돼. 잘 안 되거든? 가정이 n제곱이고 결론이 n이니까 제가 조금 간단하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대우를 써. 봐! 이렇게 대우를 써요. 얘가 이제 증명이 편해. 너네 3의 배수가 아닌 자연수를 어떻게 세팅하는 줄 아니? 3의 배수는 어떻게 세팅하니? 3K 이런 식으로 세팅하지 않아? 그럼 3의 배수가 아닌 애들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 맞아요? 제곱해봐요. 그럼 앞에는 3으로 묶인다? 자연수가 3으로 묶인다라는 건 무슨 의미인 줄 아니? 이만큼이 3배수란 얘기야. 근데 여기 플러스 1 있지? 그럼 요 n제곱은 3의 배수야? 아니야? 아닌 거야. 증명된 거야. 자, 그럼 요거.
자, 그러면 얘는 4 중에서 3만 3으로 묶여.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봐. 그리고 1이 남아요. 자연수가 3으로 묶인다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얘가 3배수란 얘기야. 근데 거기에 플러스 1이 있어. 그럼 요 n제곱은 3의 배수야 아니야? 아니야. 자, 이럴 때 대우를 써요. 되시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3단 논법 필요 없고요. 넘겨서 다음 장.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있죠? 요거 4글자만 필기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혹시 이수원 씨 기억납니까? 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대해서 내가 사자성어 하나 알려줬잖아. 사자성어야. 사자성어니까 해석 순서가 있어야 되지? 1, 2, 3, 4야. 자, 이게 무슨 뜻인지는 쉬고 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2시 8분이니까 23분, 24분까지 쉬세요. 15분 줄게. 자, 1번 보시면 크다의 부정은 하고 물어봤죠? 작거나 같다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이야. 1번 쓴 사람도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낫 P의 진리집합의 모든 원소는 하고 물어봤잖아요. P를 먼저 찾으시면 돼요. P가 짝수 또는 유계약수라고 했으니까 짝수 다 쓰고 유계약수를 다 써. 그럼 1, 2, 3, 4, 6, 8이지. 그럼 낫 P면은 1, 2, 3, 4, 5, 6, 7, 8, 9. 자, 이렇게 5, 7. 그 답이 2번인데요. 낫 P도 한 번만 연습해보자. 자, 이거 부정해보자. X는 홀수이고 유계약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홀수 써놓고 유계약수가 아닌 것만 찾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자, X는 음이 아닌 실수이다 라고 되어 있죠. 3번. 음이 아니면 양수 또는 0이 되는 거라서 이 문장을 찾으시면 돼요. 답은 4번이고 5번 쓰신 분들 있죠. 4번입니다. 자, 넘겨서 4번 봅시다. 자, P가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고 P가 Q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Q 보여드릴게. X-B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잖아. 먼저 요거 풀어주면 얘는 X에 뭘 집어넣어도 보통 양수겠지? 그럼 안 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게? 여기 B는 못 넣어요. B 넣으면 0 돼버리잖아.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풀어주면요. 우리 수학 상에서 연습했던 거 4이죠? 마이너스 4랑 4 사이에다가 x-b를 넣으시면 되고 b 더해주면 b-4부터 b 플러스 4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이제 연립을 해줄게요. 그러면 b-4부터 b 플러스 4까지 가는데 중간에 뭐가 안 돼? b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이제 P를 Q 안에 넣어야 돼요. 근데 봐봐. 얘는 있잖아. 4, 2로 답이 나오는 어떤 2차 부등식이거든? 맞아요? 그럼 여기 왼쪽 값, 오른쪽 값 찾을 때 정 어쩔 수 없으면 근해 공식을 쓰는 거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근해 공식 한번 써봅시다. 자,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여기 2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이 p집합을요 q 안에 넣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거나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면 이 안에 2 마이너스 루트랑 이거 알파라고 쓸게. 2 플러스 루트 이거 베타라고 쓸게. 이렇게 안에 넣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알파랑 b 마이너스 4 중에서 누가 커야 돼요? 알파가 커야 돼요. 알파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베타랑 b 중에서 누가 커야 돼요? b가 커야 돼요. 여기서 보세요. 얘네 둘이 같으면 돼요, 안 돼요? 같으면 안 되겠죠. 작아야 되는 놈이 색칠이니까. 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b에 대해서 모아볼 거거든? 넘기면 6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a고 요거랑 연결해주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제 여기다가 a에당 b에다가 하나씩 넣어볼 겁니다. 자연수 ab라고 했으니까. 자, a가 만약에 1이야. 그럼 이거 몇이에요? 3, 굿. a가 1이야. 그럼 요거 몇이에요? 5. 그럼 b가 될 수 있는 숫자 뭐? 4. 자, a가 2예요. 그럼 요거 0 돼버리니까 2죠. 자, 여기다 2 넣으면 6 맞죠? 그럼 b가 될 수 있는 숫자 3, 4, 5. 그리고 a에 2보다 큰 숫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루트 안이 음수가 돼서 허수가 돼. 이렇게 하나. 순서상 총 4개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알파랑 베타를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그럼 베타는 b-4보다 작으면 되고 b 플러스 4보다 같아도 되겠지. 둘 다 색칠이니까. 그 다음에 알파는 b보다 커야 돼. b가 같으면 안 되겠지. 이번에는 알파가 요거고. 이거 잘못 썼죠? 자, 얘도 b에 대해서 정리해 봅시다. 자, 요 4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색칠. 여기까지 되세요? 잘했니? a에 1 넣어봅시다. a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요 1이니까 마이너스 1. 근데 여기 1 넣으면 2 빼기 1이니까 1. 그럼 자연수 b는 없죠. 2 넣어봅시다.
그럼 요거 둘 다 0 돼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비몇? 1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총 5개. 이해되세요?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는 문제도 있어요. 아이고, 4번 답이 3번이라는데? 뭐가 틀린 거야? 아, 여기 받침이 없다. 잠깐만. 아까 받침이 어디 들어갔어야 됐지? 아, 까먹었다. 알파 b 마이너스 4 여기. 6 마이너스. 자, 여기 받침이다, 받침. 그럼 여기에 5도 되는 거고, 여기에 6도 되는 거라서 6개, 7개. 3번이요. 애들 해봐야 돼. 요 정도 부등식은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자, 5번 봅시다. 방금 보셨다시피 이게 대입해서 푸는 문제란 말이야. 이게 대입해서 푸는 문제일까 아닐까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문장이 있는데요. 4번 문제 시작해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밑줄 두 자연수 A, B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이 자연수는 정수 조건이 주어지면 마지막에 숫자를 대입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5번도 뭐라고 돼 있어? 문제 시작이 정수 K, 그러니까 대입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그 정도는 잡고 가는 거야. 해야 될 수도 있다. 여기 이제 지민이랑 지연이 너네가 잘 봐야 돼. 왜냐면 너네 수학 상 앞부분을 복습을 못하고 왔잖아, 오늘. 자, PQ가 모두 3인 명제가 되도록 K 값의 합을 구해봅시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함수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랬죠. X에 뭘 집어넣든 항상 양수가 돼야 되는데, 그럼 2차 함수가 X축 이렇게 붕 떠 있어야 되거든. 그럼 지금 X절편이 있니 없니? 없죠. X절편이 없으니까 얘네 판별식이 음수가 되면 돼요. 그쵸?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죠? 그럼 4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이렇게 하나 나오고, 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k-2다 라고 돼 있어. 그럼 요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해가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이 k-2가 음수만 아니면 돼요. 요렇게 푸시는 거야. 되겠어요? 그럼 k가 몇보다 크거나 같죠? 2보다 크거나 같죠? 자, 이렇게 연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가능한 k 값은 2, 3, 4 이렇게 3개겠네. 되죠? 더하면 9입니다. 자, 6번 안 해도 될 것 같고 7번 안 해도 될 것 같죠? 자, 8번은 이제 인수분해 그냥 27로 하면 되는 거니까 됐고, 자, 9번 봅시다. 자, 봐봐요. 이 명제 두 개가 다 참여해야 되는데, 진리집합과는 포함관계를 보면 이게 참여되려면 P랑 Q 여집합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 맞죠? 두 번째 명제가 참여되려면 P 여집합이랑 Q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맞죠? 잘 들으세요, 여기서. 나 얘네 둘 다 여집합을 한번 달아볼게. Q는 여집합에다가 여집합하면 뭐야? 자기 자신이죠. 너네 봐봐. 여집합 달면 포함관계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 이게 반대로 돼야 되지. 이 두 문장 봐봐. 뭔가 이상해. 아니, 이게 Q의 부분집합인데 이게 다시 Q가 얘가 부분집합이 되면 이게 이상하잖아. 자, 쓰세요. P 여집합과 Q는 같은 집합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서로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건 서로 같은 집합이란 얘기야. 그럼 뭐 P랑 Q 여집합도 서로 같은 집합이겠지. 맞죠? 이걸로 풀든 여러분들 맘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P, Q 여집합으로 풀 거거든요. 왜냐면 P가 쉬워요. 그냥 1차 방정식의 근을 원소로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2분의 A란 말이야. 그 다음에 Q 여집합의 조건인 not Q를 써보면, 얘들아 잘 들어. 내가 이거 고등학교 1학년들한테 외우게 시키거든.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너네 이거 이상하지 않아? 얘는 x는 2분의 a 이렇게 나오잖아. 맞죠? 근데 너네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 있어요. 딱 하나 있어. 이걸 외워. 알겠지? 완전 제곱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근이 하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러니까 2차 부등식 중에 근이 딱 하나만 존재하는 애들은 있잖아. 여기가 중근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가 중근 가지려면 판별식을 써볼 수도 있지만, 여기가 1, 1이고 여기가 3, 3이란 말이야. 그럼 요 b가 몇이어야 돼? 6 또는 마이너스 6. 그렇지. 그럼 b가 6이면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다음 b가 마이너스 6이면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겠지. 부등식이. 근데 문제에서 양수의 입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답으로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얘가 3을 원소로 갖고 있다는 얘기는 얘도 3이란 얘기여서 A는 6입니다. 자,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많이 맞추셨어요? 4번, 9번 살짝 헷갈렸죠? 그죠? 4번, 9번 좀 헷갈렸죠? 얘가 이해돼?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는 거야. 괜찮았어요? 자, 이제 산술기압 평균 배우러 갑시다. 절대부등식은 필요 없고요.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이거 중요한 거 배워야 되니까. 얘들아, 이 산술평균과 기압평균은 너네 고딩 때 잘 배웠어요. 고1 때 잘 배웠어요. 근데 오늘 이 산술평균과 기압평균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야. 좀 더 대수적인 느낌으로. 자, 산술평균과 기압평균이 대체 왜 만들어진 건지. 자, 일단 여기다가 네모치고 별표치고요. 또 여기다가 네모치고 별표쳐요. 난 사실 산술기압평균은 니들이 이 식을 못 외운다고 생각하진 않아. 이런 특수한 상황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양수일 때만 산술평균을 구할 수 있고, 양수일 때만 기압평균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산술평균과 기압평균이 서로 같아질 때, 합이 최소고 곱이 최대일 때, A랑 B가 서로 같을 때입니다. 이걸 외우셔야 돼.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두 수를 더해서 2로 나눈 걸 산술평균이라고 해요. 니네 영어 수학 평균 내듯이. 그 다음에 두 수를 곱해서 루트 씌운 걸 우리가 기하평균이라고 합니다. 뭔지 모르겠죠? 근데 수학에서 산술평균은 항상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밝혀져 있어. 알겠어? 증명은 내가 그냥 빨리 할게. 몰라도 돼. 이 상태로 제곱하면 둘 다 양수여서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거든? 그럼 넘어오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식이죠? 그래서 항상 0보다 큰 거야. 언제 등호가 성립해? 얘가 0일 때. 그래서 a랑 b랑 같을 때. 근데 봐봐. 산술평균이 왜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지 이런 재미없는 방식 말고요. 잘 보세요.
수학에서 과학에서 어떤 물리량이 증가하는 방법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 크게 두 종류가 있어. 바로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선형적으로 증가할 때 과연 이 평균은 몇일까에 대한 얘기가 산술평균이야. 이거는 1이랑 16을 니네들이 원래 평균 내듯이 하면 되거든? 여기가 8.5예요. 그럼 1이랑 8.5랑 16 사이에 정확히 7.5씩 차이 나니까 딱 맞죠? 이런 걸 우리가 산술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근데 1에서 16까지 증가할 때 있잖아. 선형적으로 몇 이렇게 증가하는 거 말고 몇 배 해서 만들어지는 관계가 있어. 알겠어요? 너는 얘네 둘이 곱해봐요. 16 거기다 루트 씌워봐. 4지. 그럼 봐봐. 이거 딱 4배 4배네. 그치? 이렇게 몇 배 해서 증가하는 과정을 우리가 기하급수적인 증가 과정이라고 부르거든? 얘네들이 있잖아. 최종 값에 도달할 때 중간이 좀 낮아. 이렇게 곡선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그럼 봐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수의 가운데 숫자랑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숫자의 가운데 숫자는 당연히 누가 크니? 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산술평균이 크죠. 이게 그런 의미예요. 이 공식 자체가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 두 숫자가 같아. 그럼 이걸 내가 선형적으로 증가시키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든 두 평균은 어떨까? 같겠지. 자, 그런 뜻이야. 자,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고3이에요. 알겠죠? 이걸 수학 1에서는 등차중앙, 등비중앙이라고 부르지. 오케이. 끝이야. 문제 풀 거야. 코시-슈바르츠 필요 없어요. 쳐다도 보지 마요. 코시-슈바르츠의 키역자도 안 나오니까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네. 코시-슈바르츠는 안 쳐다봐도 돼요. 그거 절대 부등식은 안 해요. 안 해도 돼요. 필요한 것만 보는 거예요. 자, 산술평균이랑 기하평균을 좀 볼 거거든요. 자, 34번으로 옵니다. 아주 기초부터 살짝 난이도 있는 것까지 건드려 볼게요. 얘들아, 저기 아까 그 산술평균이랑 기하평균식 있었잖아. 그쵸? 요거 어차피 실제로 적용할 때는 양변에 2 곱해서 적용시킬 거, 뭐야 이거? 양변에 2를 곱해서 적용시킬 거거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고 있자. 두 양수의 합은 항상 2루트 곱보다 커. 이것 좀, 요 공식 밑에다가 써놓으세요. 우린 이렇게 외우고 있자. 두 양수의 합은 항상 2루트 곱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외우고 있읍시다. 그래서 보통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합의 최소값을 찾거나 곱의 최대값을 찾는 데 쓰이는 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에요. 그럼 이제 34번을 보시면은 양수 A라고 했고, 즉 각항이 양수인 게 보장이 됐고, 합의 최소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합은 2루트 곱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끝내시는 거예요. 근데 봐. 결국 5a 플러스 a분의 5는 2루트 25, 즉 1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잖아. 그럼 내 말 좀 들어봐. 얘가 최소값이 10인 건 알겠어.
근데 얘가 11일 수도, 12일 수도, 13일 수도, 14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언제 10이 되냐? 라고 물어보면 얘네 둘이 같을 때요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것까지 구하실 줄 알아야 되거든요. 양배를 5로 나누고 A를 곱해주면 A 제곱은 1이지. 그럼 A는 몇이야? 1이야. 양수 A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정확히 문제를 푸시려면요. A는 1일 때 최소값이 10이에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됐죠? A 값을 물어보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이렇게 문자식이 서로 역수인 특징이 있어요. 넘겨보죠. 자, 39번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A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9A도 양수, A-1분의 1도 양수가 확정되어 있는 거고, 합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합은 이 루트 곱보다 크다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근데 지금 이 최소값이 계산이 안 돼. 보통 이렇게 약분이 돼야 최소값이 계산이 되거든. 그래서 약간의 작업을 해주는데요. 무슨 작업이냐? 문자 부분이 서로 역수처럼 보일 수 있도록 얘가 9로 묶여서 A-1처럼 보일 수 있도록 마이너스 9 플러스 9를 해줘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게 9로 앞을 묶었을 때 문자식끼리는 서로 역수처럼 보이거든? 그죠? 그럼 얘는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2루트 곱. 되겠어요? 2루트 곱. 그럼 이렇게 약분되니까 계산되죠? 2루트 9 몇? 6. 그럼 얘 최소값이 6이라는 건, 얘 최소값이 6이라는 건 답은 15라고 적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상수를 조절해서 푸는 거예요. 이 정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을 거야. 자, 근데 더 정확히. 아니, 얘가 6보다 크거나 같다며. 이게 6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고, 8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언제 6이 되냐고. 둘이 같을 때. 9A-1이랑 A-1분의 1이 같을 때. 그럼 A-1의 제곱이 9분의 1이지. 그럼 A-1은 3분의 1이고 A는 몇이야? 3분의 4야. 자, 여기까지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이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한 최대 최소를 찾는 짓은요, 이제 계속 나와요. 고2 때도 고3 때도 수능에도. 아시겠죠?
자, 다음 넘겨보시고요. 40번 같은 건 숙제로 좀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러분 41번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갔다 와. 일단 그림을 좀 그려보셔야 돼요. 39번 9의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9? 여기 9가 있잖아. 우리 얘 최소값만 구한 거니까. 너 괜찮니? 그러니까 너 눈 왜 이렇게 빨갛냐? 아, 그래? 다시. 그렇지. 요건 빼놓고. 얘가 최소값일 때만. 이거 6이고. 이렇게 해서 9. 이거 마지막이에요. 다 구한다고 해요. 그렇지. 우리 지금 마이너스 9 플러스 9 해가지고 요 부분만 최소값을 찾으면 돼. 얘는 상수항이니까. 그렇지. 아, 좋구만. 아주 적극적이야, 다들. 그림을 한번 그려보셔야 될 거야. 그 다음에 밑변 높이에다 A, B 이렇게 줘보고. 민성했어?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렸더니 뭐 A, B가 C가 90도고 뭐 이러고 넓이가 16이니까 뭐 밑변 곱하기 높이가 32란 얘기지, 그지?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거야 이제. 시민 했어? 자, 봅시다. 각도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라 그랬으니까 그림이 어렵진 않죠. 그럼 여기다 C 주면 되잖아. 그럼 A랑 B는 어딜까? 반시계 방향으로 꼭지점을 잡아야 되죠. 수학에서 보통 꼭지점에다가 라지 문자를 주시고요. 라지 문자의 대변들에다가 이렇게 스몰 문자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피타고라스로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만족하지. 근데 문제에서 지금 A, B제곱, 즉 C제곱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얘 최소값을 구하면 돼요. 여기까지 돼요? 되죠? 근데 문제에서 넓이가 몇이라 그랬어? 그럼 얘들아,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몇이어야 돼요? 32가 돼야 되죠. 그쵸? 2로 나누지 마시고 여기 나요. 그럼 얘들아, 곱을 알아.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합의? 최소값 물어봤죠? 끝났어요. 그냥 쓰는 거예요. 합은 항상 뭐보다 커? 2루트 곱. 근데 겁나 친절하게도 A제곱, B제곱은 또 루트 밖으로 나와. AB가 몇이었어? 32. 64네. 이렇게. 니들이 도형을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린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거든? 그리고 나서 변 길이에다가 변수를 잡는 거야. 아시겠죠? 좌표 평면에 도형 그려놓으면 점을 잡으시는 거고. 오케이. 자, 44번.
해보시고요. m으로 묶어야 된다. 처음에 해봐요. 우리가 수학상을 복습하고 넘어왔잖아. 그러면 이제 이런 직선의 특징이 보이셔야 돼. 알겠어? 내가 지금 m으로 묶어놨죠. 얘 몇 컴마 몇 지나는 함수인 거야? 마이너스 2, 3. 잘했어요. 마이너스 2, 3. 그 다음 양수m이라 그랬으니까 요 기울기가 양수인 거지. 그럼 직선이 오른쪽 위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한대요. 그 다음 OAB 넓이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여기 물어본 거죠. 맞죠? 잘 들으세요. 결론은 5번이야. 나 설명해 볼게. 삼각형 넓이를 찾으려면은 밑변의 길이랑 높이가 필요해서 저는 x 절편하고 y 절편을 찾을 거예요. y 절편 어떻게 구하게? x에 0을 넣어요. 2m 플러스 3이네. 그 다음에 a라는 x 절편 어떻게 구하게? y에 0을 넣어요. 왜냐면 y좌표가 0인 게 x 절편의 정체니까. 자, y 0 넣어서 x 구하는 거야. 요 m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3을 넘긴 다음에 m으로 양변을 나누고 이 마이너스 2로 넘겨주면 이제 x값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긴 맞는데 우리가 길이로 해석을 해야 될 땐 이 좌표값에 뭘 바꿔야 될까? 부호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n분의 3 플러스 2라고 해석해야 돼. 이게 뭐야? 밑변의 길이야. 됐죠? 그 다음에 높이는요? 2m 플러스 3. 자, 이런 식도 굉장히 자주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전개를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곱하면 m 지워지고 6. 이렇게 곱하면 m분의 9. 이렇게 곱하면 4m. 이렇게 곱하면 6. 그럼 봐봐 얘들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상수항이라고 부르지. 쟤네들은 변하지 않는 숫자야. 그러면 최소값을 구하려면 얘만 최소값을 구하면 돼요. 1번식이라고 쓰고 1번식의 최소값을 구해봅시다. 어떻게? 2루트 곱. 됐죠? 루트 36이네 안에가. 나오면 6 곱하기 2 하면 12. 자, 얘가 12야. 그럼 다 더하면 24지. 2로 나눠서 12. 네, 12가 정답일 거라 그랬죠. 이제 나는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지 않니?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 보이지만 설명할게요. 자, 마이너스 2,3을 지난다는 건 알았잖아. 그치? 그리고 기울기가 양수인 어떤 직선이란 얘기거든. 그럼 나는 그냥 이 세팅을 무시했어요. 한번 들어봐. 그냥 들어봐. 약간 끌리면 해보세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갈 거잖아. 맞아? 그러면은 축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는 x절편하고 y절편이 중요하네.
그죠? 너희들 여기 x절편이랑 y절편을 내가 마이너스 ab라고 한번 써볼 건데 너네 혹시 이런 거 기억나? x절편이 a,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 혹시 기억나니? 내가 외우라고 하진 않았어. 이거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요? x 밑에 x 절편, y 밑에 y 절편 깔아서 하는 이런 방법이 하나 있거든? 그럼 봐봐.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도 만들 수 있지. 맞아요? 결론은 잘 봐. 근데 얘가 마이너스 2,3을 지나니까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2, 3 한번 넣을 수 있는 거잖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여기다가 3. 이런 식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는 이 삼각형의 면적의 최소값을 원하는 거니까 2분의 AB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쵸? 맞죠? 자, 여기서 산술기하를 씁니다. 잘 보세요. A분의 2 플러스 B분의 3은 항상 2루트 곱보다 크다. 맞죠? 이거 몇이에요? 1. 2로 나눠주면 2분의 1.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른쪽에 뭐가 있어? AB분의 6. 양변을 제곱해요. 되고 있니? 양변을 뒤집어요. 양변에 6을 곱해요. 자, AB 최소값 몇? 24. 결론을 잘 봐, 결론을. 이거 24니까 답 뭐야? 12. 근데 결론을 잘 봐. 결국 내가 얘를 24라고 했다라는 건 이 등호가 성립한 거지. 산술기하 평균에서 이 등호가 성립한 거지. 이 등호가 성립한 거지. 봐봐. 등호가 성립한 거지. 등호가 성립한 거지. 언제 등호가 성립한다 그랬어? 같을 때. 산술기하 평균에서 A 역할을 하는 애랑 B 역할을 하는 애랑 서로 같을 때. 얘랑 얘가 서로 같을 때. 근데 지금 둘이 더했더니 몇이야? 근데 얘는 둘이 같대. 그렇지. 둘 다 2분의 1씩이겠지. A는 몇이야? 4. B는 몇이야? 6. 난 이걸 보고 이거 2배에서 X좌표, 이거 2배에서 Y좌표를 잡아. 끝. 이렇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2지? 4야. 3이지? 6이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수능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제가 실전 개념들을 잡아 드릴 거잖아요. 다 이런 데서 탄생한 실전 개념들입니다. 됐어요. 자, 함수 이론 수업을 조금 해도 되는데 내가 예쁜 예제들을 만들어 와야 니네들이랑 깔끔하게 수업이 될 거야. 그래서 오늘은 끝이고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뭐 질문도 얼마 없고 집합도 이해를 잘해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함수 이론 수업하고 문제 풀고 유리함수 이론 수업까지 살짝 하겠습니다. 좀 빨리 끝났는데요. 수고했어요. 아, 숙제! 명제 끝까지. 알겠죠? 저번 숙제보다 더 할만할 거야. 부등식이 조금 짜증날 거고 질문 잘 만들어 오세요. 수고했습니다.